뉴스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스타 채널 MC 김현지, 심민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간 트롯에서는 연이어서 영탁 씨와 관련된 이슈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우선 그 전에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못하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아니 제가 오랜만에 머리를 만지고 나왔어요. 네, 얘도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무스. 계약금이에요. 여기 영상 팀장이 저는 뭐 굉장히 친한 후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방송을 이야기하면서 출연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무슨 당장은 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니 출연료는 힘들고 계약금으로 방송하실 때 쓰실 이 무스를 사주겠다고 그래서 같이 편의점을 갔어요. 네. 골랐어요. 그랬더니 문득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계약금인데 제 돈으로 샀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출연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하면 받으시잖아요. 출연료 얼마라도. 네.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10만 원? 5만 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못 준다고 좀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특히 최근에 좀 조회수 잘 나오면서 외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출연료를 꽤 받는 줄 알고 뭐 술사래 이런 얘기 나오는데 10원 한 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그 5만 원, 10만 원도 못 주는 거예요? 아니 뭐 해당이 아니라 분당으로 하셨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회당 출연료가 아니라 분당 출연료고 그 런닝 타임이 아니라 이 촬영하는 시간 한 30분 찍으면 10만 원이면 한 300만 원 되겠는데 제가 너무 과도한 걸 요구했나요? 그 정도면 좀 센 거 아닌가요? 네. 원래는 초당이었어요. 근데 분당으로 많이 낮춰준 건데 이게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FA 계절이에요. 소문은 많아요. 누가 뭐 얼마를 받네 어떤 애 그게 아마 뭐 100억의 계약이 됐다. 만약에 요즘에 6년 계약도 만약에 뭐 6년에 150억의 계약을 했다. 그럼 처음 부르는 금액은 200억, 300억 넘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계약 기간을 뭐 8년을 부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양쪽이 협상을 하면서 계약하면서 얼마를 요구했는지가 아니라 결국은 접점을 찾아서 계약이 됐느냐 그 계약이 이루어진 금액이 중요한 거지 처음에 뭐 부동산에서 호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호가가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영탁과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 분쟁 제가 이렇게 뭐 자료를 뽑으면서 이렇게 두껍게 뽑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맞아요. 두껍게 뽑았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법도 봐야 되고 저 이것 때문에 특허청 유튜브도 가서 보고 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양쪽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계약이 무산됐는데 저쪽에서 얼마를 요구했었다. 그런 건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탁이 예찬양주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가지고 계약이 어그러졌다. 영탁이 뭔가 이런 사실은 예천양조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하는 회사에 갑질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영탁 씨가 좀 활동이 어려워진 시작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장 큰 의문은 아니 계약 과정에서는 뭐 얼마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저도 뭐 출연료를 뭐 보통 회당 계약하는데 분당 계약을 하자 뭐 초당 계약을 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받아들여 주지 않고 저는 여기서 마지막 방송에 얘기를 했지만 또 나올 거예요. 안 하면 회사를 잘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계약 조건을 이렇게 중간에 공표하거나 뭐 이런 저는 그런 부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그러니까 영탁 막걸리 가장 그 핵심은 과연 계약을 양측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논란이 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영탁 씨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였었죠. 영탁 어머니가 무속인이시니까 네. 뭔가 이제 뭐 계약한 다음부터 공장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좀 무속 관련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과도하게 대리점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가장 큰 거는 150억을 요구했다라는 네. 부분인데, 근데 뭐 연 매출이나 이런 매출 규모를 봤을 때 150억은 말도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어그러졌다라는 게 불거졌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영탁 측의 입장은 150억을 주장했다라는 건 사실 무근이다. 영탁 측에서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이어가지고 그건 협상이 무산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큰 돈을 요구할 수 있냐 영탁의 갑질이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활동이 애매해진 건데 지금 이제 영탁 씨 측의 이야기는 150억을 주장한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가장 큰 논란은 저는 150억을 주장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말 과도한 금액이고 뭐 거절의 의사를 그렇게 표현했거나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150억을 안 주면 계약 안 해 뭐 이런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양쪽의 공식 입장들을 보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논의 과정에서 150억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영탁 측에서는 150억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기 때문에 150억 주장설은 지금은
지금은 한쪽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탁 상표권을 계속 쓰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게 보면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영탁이라는 막걸리가 어떻게 생겨났는 것부터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처음에 보고 당연히 영탁과 관련된 회사에서 만든 막걸리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처럼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영탁 막걸리는 예천양도에서 만들었고, 예천양도는 백구영 회장이라는 분이 2018년에 만든 회사인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예천에서 그 삼강주막이라고 좀 막걸리 맛집을 한 8년 정도 운영했었고, 그 전에도 막걸리 양조 기계 공정 엔지니어하고 뭔가 막걸리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천양조를 만든 다음에 막걸리 브랜드를 놓고 고민했는데, 그래서 예천 탁주를 줄여가지고 예탁, 그리고 뭐 진짜 탁주를 줄여서 진탁,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딴 백구영 탁주를 줄여가지고 영탁, 그리고 이제 예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이름을 따가지고 회룡포 이런 걸 고민하다가 2020년 1월 23일 날 TV조선 이제 그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막걸리 한 잔 부르는 걸 딱 본 다음에 그래 영탁 막걸리야라고 정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건 지금 이제 예천양도의 주장인데 이렇게 설명을 봤을 때는 꼭 영탁을 겨냥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막걸리 4개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이제 영탁 막걸리 이 노래를 보면서 결정한 거였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영탁 씨를 모델로 써야지 이 막걸리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각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방송 보고 5일 뒤에 특허청에다가 영탁에 대한 상표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이제 1억 6천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막걸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4, 5천만 원 정도 많이 주는 수준인데 굉장히 좀 그 계약금을 많이 주고 네. 이렇게 그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특허청에서 연락이 한 통 오면서 시작이 돼요. 특허청에서 예천양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 영탁 그 상표 출원한 거를 등록해 시켜주려면 영탁이 그거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영탁 측하고 이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표권을 등록한 거는 올해 4월 달에 거절 결정이 나왔어요. 네. 그 이유는 이거 뭐 많은 영탁 팬분들은 많이 뭐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허청도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특허청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서 아주 그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그 특허청 유튜브를 보면 그 특허청의 상표심사정책과의 강승구 사무관이 나오셔가지고 현재 영탁 내지는 영탁 막걸리 이런 비슷한 이름을 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상표 출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등록된 건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 중에서 예천양도에서 가장 먼저 신청한 거는 아예 거절 결정이 났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1항 제6호에 나오는 내용 때문인데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한 상표는 그 뭐냐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영탁 막걸리 영탁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영탁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연락을 받았으니까 7월부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겠죠. 여기서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려요. 예천양도에서는 우리가 상표권 등록을 할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그 대신 우리가 좀 뭐 이런 계약금이나 이런 걸 높이 주겠다. 그리고 영탁 측에서는 그건 안 되고 상표권 출원을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 매년 로열티를 내고 사용을 해라. 이걸로 갈라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올해 7월 달에 양쪽 그 예천양도랑 영탁 측에서 모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양쪽 다 보면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예천양도는 영탁 측에서 연간 50억씩 3년 동안 150억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영탁 측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그 상표권 등록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협상을 했는데 영탁 측에서는 한 번도 그 상표권 등록은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입장이었지 저쪽에서는 반대 요구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렬된 거다를 밝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상표 등록이 둘 다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예천양도에서 얘기 냈던 거는 영탁이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영탁 쪽도 마찬가지로 상표권 출원을 했는데 등록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동종업계에서 영탁 막걸리 나오고 있잖아요. 네. 동종업계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제품과 같은 이름이나 유사한 이름은 또 상표 등록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탁 막걸리는 불행히도 예천양도 영탁 모두 상표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예천양조랑 안 만들고 영탁의 상표를 출원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뭐 막걸리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 뭐 150억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하고 갑질했다, 뭐 어머니가 뭘 했다 이런 얘기까지 예천양조에서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그냥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번 계약이 틀어졌더라도 이 막걸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영탁 입장에서 예천양조랑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 영탁 씨가 예천양조랑 계약을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영탁 막걸리라는 게 이미 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영탁의 고향이 안동이고 네. 안동 바로 옆이 예천이거든요. 만약에 예천양조에서 만든 영탁 막걸리가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끈다. 그럼 물론 예천양도 돈을 벌겠죠. 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천 지역, 넓게는 안동 지역까지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탁 씨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천양조랑 손을 잡고 일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이제 상표권 등록을 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대립을 하다 결국 계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홍보 모델 계약도 다 끝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영탁 막걸리 같은 게 애매해졌는데 사실은 양측이 감정적으로 뭐 150억 얘기까지 꺼내거나 막 이렇게 막 서로를 공격하는 서로라기보다는 예천양조가 영탁 측을 좀 공격하는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 또 일부 유튜버들이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감정적으로 더 이상은 두 양측이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탁 막걸리가 사실은 더 큰 인기를 얻고 예천과 안동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어그러졌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뭐 많은 부분에서는 영탁 씨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이게 이런 게 다 무산됐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물론 한간에서는 처음부터 예천양조랑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계약을 깨려고 150억을 부른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영탁 씨가 뭔가 이 영탁 막걸리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표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영탁 막걸리를 다른 데랑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계약을 안 하고 일부러 딴 데랑 뭐 보통 그런 경우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랑 하려고 이미 뒤에서 계약해놓고 이쪽 계약을 일부러 깨려고 막 하는 경우들 뭐 부동산 거래에서도 뭐 누가 얼마 사기로 했는데 더 크게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아니면 그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과정에 막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 앞에 계약을 깨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바라보려면 좀 영탁 씨가 다른 데서 뭔가 막걸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상표권 등록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그럼 지금 예천양조 측에서는 어쨌든 계속 사용해도 이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인데 계속 이걸 만약에 사용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7월달에 예천양조에서 공식 입장을 보냈던 게 되게 좀 아이러니했던 게 초반부에는 150억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그 영탁이 트로트 가수로 건승하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에 그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좀 이 악덕기업이라는 식으로 예천양조를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그 법무법인의 입장을 통해 가지고 상표권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상표권 등록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사용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예천양조를 계속 그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를 계속 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게 상표권 분쟁도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있거든요. 유명인의 어떤 이름이나 뭐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퍼블리시티권에 걸리면 또 그에 대해서 해상을 해줘야 돼가지고 지금 예천양조 측의 이야기는 영탁 막걸리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영탁이 지금처럼 스타가 아니라 막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였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 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법조계 아는 분들 물어보면 퍼블리시티권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천양조는 그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하지만 이건 또 퍼블리시티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상표권 등록에 대한 분쟁이 1차적이었고 그거는 양쪽 다 하지 못하는 걸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는 것 같고 그럼 예천양조가 이 막걸리를 계속 만들 수 있느냐는 부분이 그 다음 논란인데 그 부분은 아마 퍼블리시티권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양쪽의 법적인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문제는 이제 150억 요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천양조 측의 이야기에 대해서 영탁 씨 측에서는 150억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이고 이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으로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150억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그 소송의 결과 수사기관이 어떤 내용을 내놓고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유무죄 이런 부분을 보면 150억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지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안타까운 건 150억을 요구했다고 해도 이게 의도적으로 아예 그냥 계약을 안 하려고 이렇게 큰
금액을 불러가지고 한 게 아니라면 문제될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계약할 때는 얼마든지 요구는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양쪽이 합의해가지고 그 계약안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탁 씨가 지금 막걸리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다른 어떤 막걸리 사업을 하려고 했다니까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예천양조랑 함께 일을 하더라도 가져야 될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일부러 좀 영탁 씨 측에서 이 계약을 깨려고 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50억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영탁 씨 측에서는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을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탁 먹거리 어떻게 될지는 그 좀 특허청을 지나서 아마 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날 거예요. 그건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150억 요구했는지 여부는 이제 그 이에 대한 영탁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밝혀줄 텐데 저는 뭐 150억 얘기도 그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별 사안이 아니고 그냥 양측이 협상을 했던 거였는데 왜 안타까운 건 그 부분에서 그 내부적인 이야기 같은 거 좀 어찌 보면 상대방을 좀 공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 두 회사 양측이 합쳐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나 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탁 씨와 예천양조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갈등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지켜보시고요. 또 이 과정에서 또 의도치 않게 또 가족이나 영탁 씨의 가족 같이 이렇게 좀 들춰지지 않아도 될 사생활이 좀 드러났던 건 아닌가 그 지점이 좀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